혼재된 계약일 경우에 예정 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야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혼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통신공사법, 그러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타 비용들을 계상하지 않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 예산 가격 산정이 있어서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7항에 보면은 그걸 따라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오히려 이것은 제2조 4호의 건설공사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오히려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런 건설산업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도 정보통신공사업을 유지하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부수적인 그 예산들을 반드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수계 위원장님께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저는 왜 국가가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한 표준 품셈이나 시장 가격, 정부에서 정한 그런 품셈과 가격들이 있는데 그 시장 가격들을 무시하고 그 시장들 혼선을 일으키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신 거에 보면 지금 교육부에서 하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한 실에 94만 7천 원이 들어가요. 그죠? 주신 거에 보면. 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하게 되면 418만 원 들어간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4배가 넘죠? 네, 품셈으로 하면은 네, 4배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처럼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입니다. 국가가 표준품셈을 잘못 적용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표준품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왜 이렇게 기본적인 시장 가격까지도 흐트러뜨리면서 94만 7천 원에 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은 예산을 갉아먹는 산업입니까? 그렇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단일 공사에 A라고 하는 단일 공사인데 단일 사업인데 이 단일 사업을 용역으로 주면 94만 7천 원에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주면 418만 원이에요. 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자체가 없어져야죠. 네.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4배 이상 소진하는 같은 사업이고 같은 품질의 결과를 내올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국가가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 면허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일단 이 비교가 저 주신 비교가 1대1 비교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정보통신공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넘어가면 되게 황당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나 또는 부실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 낙찰제도를 낙찰 하한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87%에서 86%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90%로 낙찰을 하한가를 정해놓은 나라예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무한 경쟁, 그러니까 살을 깎아먹는 무한 경쟁이
절대로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국가 경제에 이득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데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은 무한 경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과도한 상황, 과도한 제한 요청들을 하면서 특정한 기술 또는 특정한 스펙 그리고 이 정해져 있는 일부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리그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리그에 교육부 그리고 리아가 함께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긴 했는데요. 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보통신공사업이냐 정보통신공사업이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 중입니다. 이 논란 중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토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의 논란이 진행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용역으로 발주를 해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과 물품으로 발주를 해도 결국은 서울에 있는 유수의 업체가 됩니다. 근데 공사로 사실 발주를 해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국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 제대로 된 시장 가격에 의거한 단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또는 노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 기본적인 부대 비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 때문에 결국은 돌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유수의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서 지역업체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지역업체는 그 하도급을 하면서 결국은 살을 깎는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요점은 그거예요. 용역으로 주든 공사로 주든 결국은 공사로 개상을 하게 되면 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발주가 돼도 지역에 돌아오는 하도급, 그러니까 법에서 준하는 지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도급 단가가 적정 수준의 단가가 되지만 용역으로 발주를 하면 이런 기타의 예산의 적정성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똑같이 하도급을 받아도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품질의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쿨렛도 갔었고 오늘 주성고등학교도 갔었잖아요. 제가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사의 품질, 그러니까 사업의 품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이나 건설공사업에서 이야기할 때의 규격서와 시방서의 품질과 용역에 의한 규격서의 품질이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순 가격 비교,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이 시방서나 규격서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소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따르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UTP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들을 그냥 지붕이나 이런 데 노출하게 안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비교는 공사의 질을 비교하지 않고 가격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1:1 가격 비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공사와 감리가 단일 사업권에서 분리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같이 묶여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일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설계하는 설계도 똑같이 과업을 수행하고 준공 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거칩니다. 이 설계에 의한 것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적정한 설계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개의 분야들이 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업을 견제하면서 그 사업이 정말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과업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해당 공무원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설계를 하는 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자가 입찰에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설계를 하는 자가 자신이 그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부분으로 설계를 참여합니다. 그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고 그것을 내린 충청북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발주합니다. 누구도 견제하고 있지 않아요. 감리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설계한 자가 동시에 이 공사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참여를 하니까 누가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설계를 한 자가 가장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몇몇 특정 업체가 의원님, 선정된 제가 거예요.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말씀 좀 드릴까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처럼 바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네, 공사 의원님, 발주에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 질의가 좀 네, 그렇게 있어서 하시죠. 예. 네, 의원님 20분 되셔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교육연구 정원장 정광입니다. 네, 용역과 공사는 분명히 다른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다른 걸 알고 네.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설계도 받습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설계도 거거든요. 직접 확인하십니까? 용역 주는데? 그 공사에 대한 발주는 누가 합니까? 용역 주신 거에 대한 공사 발주는 누가 합니까? 공사 발주는 저희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정보원에서요 용역 준 그 업체에서 하죠. 용역 주셨잖아요. 다 일임하셨잖아요. 직접 발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원장님 용역과 공사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직접 발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니아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니아에서 지금 어느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니아에서 발주하셨다고 아니 그 그러는 아까 건데. 니아를 얘기해서 그러는 거고요. 지금 이거 그 항내망 어디에 저기 항내망은 지금 이제 공고 중이죠. 네네. 네, 항내망 공고 중입니다. 그 8억짜리 어디에다 결정하셨습니까? 8억짜리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결정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용역 주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사는 누가 발주를 하는데요? 공사 발주는? 공사 발주는 그 용역을 맡은 데서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업체가 발주를 하죠. 그럼 그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거 확인은 용역 업체가 하죠. 정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모든 권한은 용역 업체가 한단 말이에요. 직접 발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거 갖고 뭐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번에 항내망 사업 관련해서 14억짜리죠, 그죠? 13억 9천 얼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공고하셨어요. 입찰 공고 용역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안서에 제안 그 요청서에 예, 맞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요, 원장님. 그 정량평가에서 기술 인력 기준을 특급 기술자 수를 40인 이상으로 하셨습니다. 20억 미만은 중견기업은 참여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네. 직원한테는 제가 그럼 제가 4명이라고 들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짜리는 3명으로 하셨고요. 14억짜리는 40명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은 내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면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전기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네. 중견기업은 입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명단, 중소기업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명단 중에서 직원 수가 표기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그 증빙 서류와 함께 저에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아까 그 박성원 의원님께서 제주도를 좀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는 그 전혀 기술 인력 보유 현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급 기술자 40명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좀 전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원장님?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공동 도급하면 이 특급 기술자 수에 의해서 그 도급 금액이 배분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 도급하더라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저 같으면 이거 공고 빨리 취소하고 다시 정상대로 갈 것 같아요, 원장님. 예. 그래서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북 그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안 요청서에 낸 공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너무 과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업체 명단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혹시 뭐 더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원장님. 예. 원장님, 그건 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에게 비교 원가 계산서 저에게 제출하셨잖아요. 예. 아침에 요청했던 거. 근데 원가 계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그 비교할 수가 없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자체 발주와 여기에서는 지금 그 공사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쭉 시설 부서에서 제공했다고 했어요. 업체에 견적서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하셔놓고, 예? 이 밑에 딴 거는 또 니아에서 제공한 그거 그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고, 이게 단순 비교도 불가능한 이런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시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적어도 니아 거도 이런 교실당 이런 계산할 수 있는 똑같은 원가 계산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역업체 한 군데 정도의 견적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원장님. 어떻게 원가 계산서가 달라요, 양쪽이.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제가. 저에게 좀 전에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계약 방법에 따른 항내망 개선 사업 예산 비교 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니아의 자료를 다운받은 건 교실당 얼마만 쭉 나와 있고요. 교실당 얼마씩이라고만 나와 있고, 지금 그 시설 부서에서 작성한 그 자체 발주를 하면은 그 나온다는 이 예산서, 4배 더 비싼 예산서는 재료비부터 노무비, 경비, 뭐 일반 관리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교실당 얼마 딱 계산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니아 거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교실당 얼마 계산한 근거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하신 게 아니죠. 이런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이 조항이 2018년 4월 18일 날 그 제안서 평가 기준 세부 기준이 변경된 거를 적용을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 신구
문 대비표인데요. 기술인력 보유 상태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것도 그 설계업체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하신 건가요? 오늘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나오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거예요? 기술자를 40명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뭐 완전 중견기업 정도 수준이 아니면 40인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KT 그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있지 않으면 40인을 보유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 40인이라고 공고를 하셨고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죠? 이거 망불리는 결정이 됐는데 이건 지금 공고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18년 4월 18일에 기술력 보유 상태 그 주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확인.